예, 오늘 발제는 공 원장님이 저기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강기남 대표님은 따로 또 타임라인 올리셔서 제가 또 이 토론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상군 이 대표님 그 순서로 오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소개시켜 드렸던 여기 커피 한 잔에 담긴 문화사역 이기상 교수 거를 다시 이제 제가 읽고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하고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즘 이제 이 책이 지금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냥 교보나 이런 데 베스트셀러로 해서 랭킹이 원래 이분 항상 인기가 좋아서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책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메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에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그리고 이 커피의 역사 자체가 우리 근대사에서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형태라서, 일반적으로 역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책으로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메인 스토리는 본래 재미없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 뒷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책을 정리한 내용인데, 그냥 1부에서 이 7부까지 이렇게 책이 나눠져 있고, 여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챗GPT에다 확인해 갖고 서류 만들어 가지고 PPT까지 만들었는데, 그 PPT 내용은 이 책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내가 올리면 혹시나 책 저자의 내용하고 다를까봐 내가 부담스러워서 올리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연습도 한번 해봤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그래도 흥미있고 좀 재밌는 내용이라 할까?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잠깐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부에 보면은 여기 끽다점이라는 게 있어. 끽다점. 끽다점이 과연 뭐냐 봤더니, 우리가 옛날에 담배 피우는 거, 잘 피우는 거, 많이 피우는 걸 끽연이라 그랬잖아요. 끽연. 그렇듯이 끽다점이 그러니까 모든 차를 마시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그러니까 끽연이나 같은 끽다점, 이런 형태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애국길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일본 전선 기념, 일본이 무슨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승리 날짜 뭐 이런 거를 기념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념일을 지키도록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 그런 뭐 좀 아픈 역사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부에서 보면은 얌생이 커피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얌생이 커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 얌생이 커피가 뭐냐 하면, 미군들이 전투 식량으로 보급품으로 나온 그 커피를 얌생이 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를 보급품으로 온 거를 그냥 이렇게 빼돌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나왔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커피를 전부 다 내려서 먹는 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인스턴트 식품 커피의 거의 원조 형태로 해서 그냥 물에 풀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쉬웠다고, 먹기가 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5부에서 보면 커피 탄압기에서 위스키는 되고 커피는 안 되고 있는데, 이 커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다음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커피가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번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그 사치품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을 정한 게 위스키는 반입이 되도록 돼 있었고 커피는 그거 자체를 못 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커피를 노린 열차 갱단도 생겨나고 커피들이 부족해지고 날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때로 이제 다방 재벌이라 그래서 그게 생겼다. 다방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부에 보면 커피 아먹기 다방의 눈물 이렇게 있는데 꽁초 커피 못 들어보셨죠? 이 꽁초 커피가 뭐냐면 진짜 담배가루, 담배를 꽁초 담배 있잖아요. 담배를 커피에 풀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커피가 너무 비싸니까 담배 꽁초를 같이 넣고 담배 그러니까 안에 담배죠. 담배를 같이 넣고 거기에 소금을 넣어서 담배가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커피가 100잔이다. 보통 커피 뭐 1kg에 100잔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250잔에서 300잔을 만드는 거죠. 커피 가루를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하루에 그런 커피를 600잔씩 팔았대요. 종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래서 그런 다방에 재벌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기레기가 퍼뜨린 커피 유해론에서 이제 이것 기레기 요즘도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커피 유해론들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방의 변질 이렇게 해서 이 다방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퇴폐로 가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앗카페라 그랬는데 앗카페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곳. 그 모든 거에는 이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하게 된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도 그냥 흥미로운 제가 모르던 그냥 단어 몇 가지만 이렇게 잠깐 읊어드렸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참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커피를 인천의 그 대불 호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펜델러 그 선교사가 1883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그분이 그날 대불 호텔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대불 호텔이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 식단이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최초 어디서 팔았냐? 그러니까 대불 호텔에서 그 양식을 제공하면서 커피를 제공했지 않았겠냐? 라면서 최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는 최초 호텔이 선탁 호텔이었잖아요. 선탁 호텔에서는 커피를 팔았던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대불 호텔은 없고 서울 선탁 호텔은 증거가 영수증이 있으니까 최초 커피 판매는 선탁 호텔에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오늘 이렇게 커피 문화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진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향이 여기까지 펼치는 것 같아서 네, 아침 향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내 생애 최초로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오늘 첫 강의가 있는 날이라 조금 설레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자료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빴고요.
오늘은 제가 옛날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이 책인데 준비된 노후가 아름답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연금들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 지금 60년 정도 되면은 다 고갈이 된다고 여기 국민연금이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어지기 때문에 저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책은 사실상 쓴 게 08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 지금하고는 좀 틀릴지 모르는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이 책은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제가 또 보고 그런데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늘 이번에 봤을 때는 자기 자산이 2배로 걸리는 시간에 대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게 100 나누기 자기 나이 빼서 나오는 건데 예, 그게 12법칙으로 7.2%의 수익률이 있어야만 10년이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2배가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그, 미국의 증권거래소도 똑같은 말을 했나? 거기서 얘기했나? 어쨌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많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본으로 투자되는 거,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바꾸려고 또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도 08년도에도 이미 그거 갖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0대, 30대는 50% 이상 저축을 하고 연금을 하고 뭐 펀드를 저축하고 이렇게 20대, 30대는 열심히 저축을 하고 40대 가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50대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예 60대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년 되면 70대가 되는데 이런 책에서도 노후 준비도 20대, 30대, 40대, 50까지 이제 아예 60대부터는 되어 있지 않는데 저도 그래서 최근에 사실 주식을 해가지고 한 50%, 49% 이상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자산들이 많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걸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이런저런 별로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는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해 아니면 내년 초면은 마이너스 된 것이 복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1장부터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가 선영, 여가에 좀 조금 포커스를 뒀고 이 책은 실제 쓰신 분이 서울대학교를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신문사 어,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조금 힘겹게 사시는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6장에는 이제 은퇴 전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게 보험도 들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에 이 사람이 썼다 그러면 분명히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을 하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뭐 여러 가지 현금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7장에는 이제 결론은 그거 같아요. 노후는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겸손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눔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지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주면 우리의 뇌나 또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행복으로 이렇게 정리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들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이번에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여튼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 해서 여길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 장기 투자를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또 복리가 있는 또 투자를 하라 하고요. 그럴 경우는 또 부동산은 복리를 뭘로 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상 군부터 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저는 그 학교 과제를 하다 보니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 책은 전에 다른 곳에서 소개를 먼저 해버렸지만은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학교 과제를 하면서 필요한 주 교재를 이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초의 인권이 있었다. 구약국 율법에 나타난 인권 권리 선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율법이랑 그리고 인권?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 히브리어 성서 막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인권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서술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보면은 인간 창조, 자유와 생명, 노동, 자율과 평등, 세무 관계에서의 책임 되어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거를 이거를 또 과제를 내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게 처음 부분에 막 어려운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막 이거를 풀어서 써준다 그런 것들도 써져 있었고요. 다가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약간 의미가 변질될 수 있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달아두겠다. 그리고 맨 뒷장에 그 30페이지 정도로 그 어느 문문이 사용됐고 어느 곳에 어떤 의미를 정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써놨고 막 설명이 열심히 되어 있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요. 가 되지 않아서 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에 인권이 있다고 이렇게 이
관점을 바꿔서 그걸 또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읽은 책 중에 그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이라는 요 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겉에 표지에 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보니까 해석이 됐습니다. 겉에 내용에는 AI를 막 이렇게 앞에다 세워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메타인지를 AI 쪽하고 연결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자가 AI 관련된 일을 하긴 했어요. 사업에서 조금 그러긴 했는데 이 책 나온 시기가 2020년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용이 완전히 좀 따로 노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읽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일하는 요 파트너 주변 분들, 주변 사업하시는 분들 안에 소규모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 자체가 너무 바쁘시니까 힘들어서 그러신지 이제 메타인지 쪽에 신경이 잘 안 쓰이시는 그냥 급하게 쳐내는데 바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저라도 이걸 갖춰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트워킹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 필요한 만큼들은 하세요. 근데 이게 시스템화가 안 돼 있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메타인지 쪽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스템으로 제가 조금씩은 만들고 있는데 노션이나 나머지 시스템으로 계속 갖춰는 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 책을 더 읽어가지고라도 정리를 좀 제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읽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그 메타인지를 이 책에 그래도 괜찮은 거는 다른 많은 메타인지 책들이 대부분 다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데 이 책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 차원 있잖아요. 기업 차원에서 메타인지를 다루는 부분에 할애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시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했는데 조직에다가 메타인지를 반영하는 방법, 주로 아랫사람들을 그걸 갖추게 하는 거, 뭐 윗사람들은 이러니까 성공했더라. 요런 위주로 해서 필요성 위주 내용이고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 SDGs를 고려한 MVP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해가는 거 그런 게 그 메타인지 쪽에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그런 구체적인 해법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동맹별로 보면 그 자기 주변 그 사업하시는 분들 네트워크 안에 있는 특성마다 어디는 기독교 중심, 어디는 이제 기술 중심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예, 그분들 어떤 부분은 지역사회 중심 이래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메타인지 문화를 요걸 체계화하는 시스템 요거를 앞으로 갖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메타인지 기본에 대한 거 개인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위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조직 쪽으로 많이 내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조직 단위의 메타인지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개인을 향상시키는데 거의 중점이 가 있고 AI 언급된 부분들은 사이에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AI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가시카와 스타일, 히가시카와 그러면 우리말로 동력, 동단, 내천따, 동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제가 소멸하지 않는 지역의 비밀인데요. 이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1995년도에 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8,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은 이 도시가 홋카이도에 있어요. 위치가 홋카이도 중앙에 있는데 그 다이사스산 국립공원이라고 아주 그 경치 좋은 적인데 거의 아사히카와시에서 차로 25분,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컨셉을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찾아오도록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진 대회를 하는데 누구를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고등학생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고시엔 하면 이제 야구를 생각하시는데 사진 고시엔 대회를 하는데 고등학생들 대상을 해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사진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이 히가시가와로 오게 되면 나중에 또 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착안을 해가지고 사진 대회를 하는데 그 사진을 이 모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경치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성공 비결은 일과 삶의 조화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영업 마인드가 세 가지가 없다. 산무. 그러니까 우리들 공무원들 뭘 하면 아니 전례가 없다 그러죠. 예산이 없다 그러죠. 인력이 없다 그러죠. 이렇게 산무를 얘기하는데 이 히가시가와 공무원들은 산무가 없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완전히 그 우리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주민들이 일하기가 좋은 거죠. 또 이게 의자를 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의자를 만들어 줘요. 그래가지고 너의 의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면 이렇게 다 특색 있게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주어 가지고 그걸 전시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진의 마을로 해서 20년 이상 이게 이 히가시가와 마을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는 읽었던 것이 인천 중구 개항장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히가시가와 스타일이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 우리다움인지 답다라는 것을 뽑아내서 그걸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 중구도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제 저는 인천 중구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에서 이걸 같이 있고 공부를 했었지만 이 도시 재생을 하는 그런 데서는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소개를 드립니다. 네, 발제를 마칩니다. 그 책은 몇 년도에 출간한 책이에요? 진재근 선생님?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2000년도면은 아까 그래서 통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각가지 그러면 나왔습니다. 20년도님은 처음에 시독한 게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네요. 예, 그렇죠. 1990년대부터 이 마을 개발을 모색을 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이 주말 즐거운 시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님, 예. 아까 발표하신 책, 네. 그거 정말 발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진짜로. 그래서 그 시브리어로 쓴 것들이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성경책에 있는 책들이 잠깐만요. 응. 아까 그 말을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성경책들이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아닌가? 여기 뭐, 보시면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셀드. 근데 여기 헤세드 같은 경우에는 은혜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 네. 약간 더 정확한 말로는 음. 인애, 사람과의 인내. 사랑, 약간 더 어울리는 말이라 하네요. 그렇구나. 네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이도 젊으시고 어린데 너무 깊이 있는 책 발표 너무 감사해요. 최고예요. 나중에 한 20-30년 지나면 진짜 멋진 나중에 정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참여한 용기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